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뭔가를 구입할 때 또는 팔 때 적정한 가격을 필요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부동산 투자자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들이 특정 부동산을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걸 겁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곳에는요, 부동산 평가, 즉 valuation 또는 부동산 감정, appraisal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3가지 주요 부동산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평가란 valuation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부동산 투자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으로 부동산의 공정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정보를 알고 있는 셀러가 기꺼이 자신의 부동산을 정보에 입각해서 바이어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 당사자는 모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쪽도 강제로 팔거나 강제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의 그 가치가 항상 그것의 가격과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요즘 같은 완전 셀러스 마켓에서는 또는 바이어스 마켓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가격이 공정 가치보다 아주 높거나 낮거나 할 수 있게 부동산 거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가치 투자는 그 부동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걸 얼마를 내는지를 결정하는 주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융자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렌더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바이어가 부동산을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프로텍션 하는 것도 있고, 또 은행은 투자한 금액보다 가치가 낮은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또 주택감정은 이혼을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부동산 합의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동산 평가는 보통 전문 감정인이 수행을 하고요. 부동산 투자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한 450에서 $600 정도 하는데요. 집의 크기나 가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 방법들은 부동산 그 평가,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3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건 인컴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프로퍼티에서 얼마나 많은 인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컴 어프로치가 있고요. 이것은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에서 흔히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고요. 이 인컴 어프로치는 주로 이제 부동산이 창출하는 순소득, 즉 NOI를 계산을 해서 캡넷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캡넷을 냈을 때 현재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선 평가자는 그 프로퍼티의 동일한 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순영업이익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 오퍼레이션 인컴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NOI,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또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Estimate Gross Potential Income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재적으로 얼마가 인컴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 부동산의 그 Effective Gross Income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순히 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공실 비용을 이렇게 좀 빼고 거기에서 베이컨 레이트를 손실로 하고 나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로는 Estimated Property Expense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비용으로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있잖아요. 그럼 고정 비용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모게지 페이먼트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 비용은 유틸리티라든가 관리비 같은 그런 다른 모든 비용을 변동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NOI를 계산하는 것은 전체의 소득에서 비용을 뺀 것을 NOI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유틸리티라든지 매니지먼트 피가 나가는데요. 여기 안 나가는 게 모게지 지불하는 건 안 나갑니다. 네, 요 말씀 꼭 드리고 또 그 전에 제가 캡레이트 따로 해놓는데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요. 세일스
comprehension approach라 그래서 comparable 하는 이 approach는요,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매매 가격의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재산 평가는 최근에 팔린 비슷한 프로퍼티를 비교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비슷한 거를 비교하는 것을 com이라고 하기도 하고 CMA라고 합니다. 이것은 크기라든지 방의 개수라든지 부동산의 상태라든지 건물의 연령이라든지 어떤 피지컬이 틀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동일한 프로퍼티가 없을 때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자는 특성을 비교할 때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비교 가능한 프로퍼티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꼭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하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세일즈 컴프레션은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교 자료가 많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코스트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따지는 건데요. 이것은 코스트 어프로치는 토지의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을 replace 하는 프로퍼티, 뭐 새로 짓는다거나 뭐 새로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감가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고려한 부동산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뭐냐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정부 건물 같은 쉽게 팔리지 않는 부동산 같은데 사용이 많이 되고요. 여기서 토지 비용은 세일스 컴프레션 어프로치 대상 재산과 가까운 토지에 최근 팔린 것을 그러니까 서치해가지고 판매 비교를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매도는 규모와 위치가 비슷해야 한다는 거고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그러니까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교 가능한 그 부동산의 퍼 스퀘어피트가 얼마이고 토탈 그 스퀘어피트가 얼마 하는지 그걸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부동산 평가 방법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자산의 종류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의 가용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ability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뭐 일반 주거용 같은 경우는 진로 같은 데 나오고 뭐 커머셜 룸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프로퍼티가 어떤 거에 속하냐에 따라서 뭐 인컴 어프로치를 하든 아니면 코스트 어프로치를 하든 컴패러블 어프로치를 하든 그걸 잘 어떨 땐 또 종합적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격을 잘 하는 건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것을 나에 맞게 잘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